폴더폰 대중화를 막는 요인은 가격, 휴대성, 내구성, 경쟁구도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내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스마트폰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게 되면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플립4 내구성 진짜 쓰레기네요. 폴더블 절대 사지 마세요. 내부 액정 반갈죽, 접히는 폰 다시는 안 쓰려고요. 테크의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반기에 한 번씩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들이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영업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X 사업부 수장을 맡고 있는 노태문 사장은 MX 전략 회의를 주재했는데 폴더폰 대중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더폰 대세화, 대중화라는 말은 2세대 제품이 출시되었던 2020년부터 등장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까지는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갈망 이면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결핍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폴더폰 판매량 목표치는 전작보다 높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술적으로 제품력이 개선되었으니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삼성의 속내가 숨겨져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게 되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근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포화 상태에 진입한 스마트폰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한 애플도 아이폰 14 시리즈는 전작 대비 부진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 후 9개월간 판매량은 1억 1721만 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이폰 13 시리즈의 같은 기간 판매량 대비 12% 저조한 수치입니다. 전작의 기록적인 판매량으로 인한 상대적인 수치일 뿐 여전히 괜찮은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의 합산 비중은 58%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와 순이익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 아이폰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모두 2% 감소로 계절적 비수기를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면 삼성 갤럭시의 판매량은 크게 추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2%, 전월 대비 6%가 감소했습니다. 작년 9월 출시한 아이폰 14는 전형적인 신제품 효과 감소로 인해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갤럭시 S23 시리즈는 출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디심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으니 역대급 사전 예약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갤럭시 Z 플립 4, 폴드 4의 10개월 누적 판매량이 같은 기간 전작의 누적 판매량보다 못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와 폴드 3가 각각 601만 대, 308만 대로 합산 누적 판매량은 909만 대를 기록해 마의 1000만 대의 벽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갤럭시 Z 플립 4와 폴드 4는 540만 대, 330만 대로 합산 누적 판매량은 전작보다 못한 870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국내 사전 판매에서 삼성 폴더폰 4세대는 전작 92만 대를 뛰어넘는 97만 대의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폴더폰 대중화 청신 후 1000만 대 무난히 달성할 것, 이와 같은 장밋빛 전망의 기사를 쏟아냈는데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전작보다 못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갤럭시 Z 플립 4와 같은 경우 기대 이하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유의미한 변화라고 하면 모바일 AP 칩과 슬림 힌지 적용,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10% 정도 증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 점은 분명 반가운 부분이나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업그레이드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관 디자인 는 거의 바뀐 게 없다시피 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4의 10개월 누적 판매량이 전작보다 무려 10% 판매량이 감소한 540만 대에 불과한 것을 보면 시장의 반응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갤럭시 S23 판매 호조 때문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 후 4개월 판매량을 보면 1376만 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작의 판매량 1079만 대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GOS로 인해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진 전작의 기조 효과를 감안한다고 해도 괜찮은 수준의 판매량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갤럭시 Z 플립 4와 폴드 4의 판매량은 카니발라이제이션, 즉 자기 잠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폴드 폰이 새로운 카테고리인 건 분명하지만 크게 보면 스마트폰 범주에 들어가고 완벽한 대체제이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지 못하면 결국 제살 갉아먹기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졌습니다. 이에 비해 노트북과 UMPC는 함께 사용했을 때 효용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보완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ASUS ROG Li의 공격적인 가격 측정으로
마지막으로 UMPC 대중화에 드라이브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폴더블폰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해도 독보적인 생태계를 갖춘 아이폰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균 판매 단가 및 순이익 감소와 프리미엄 이미지가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폴더블폰 내구성 문제 때문입니다. 삼성 폴더블폰의 중고 가격 추세를 보면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 3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아이폰 13 같은 경우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 감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시장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폴더블폰 대중화를 막는 요인은 가격, 휴대성, 내구성, 경쟁구도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내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스마트폰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게 되면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플립4 내구성 진짜 쓰레기네요. 폴더블 절대 사지 마세요. 내부 액정 반갈죽, 접히는 폰 다시는 안 쓰려고요. 접고 펼치다가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깨져서 나가버리거나 돌연사가 되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없을 경우에는 무상 에이스를 해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수리를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 에이스가 끝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하니 내구성 문제가 감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 출시된 구글의 픽셀 폴드마저 접고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 결함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크 요정 비티크 커뮤니티에서 폴더블폰 구매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폴더블폰을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구매할 것이라고 답변한 유저는 12%에 불과했습니다. 폴더블폰을 사용하다가 바타입 폰으로 옮겨 탔다는 유저는 15%로 더 많았습니다. 아직 써본 적은 없지만 애플 폴더블폰이 나오면 산다는 유저는 22%에 달했고, 절대 폴더블폰을 안 산다는 유저는 전체 응답의 절반인 50%가 나왔다는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아직까지 비주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암울한 폴더블폰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 말에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신 루머와 유출된 자료를 봤을 때 이번에도 마이 1000만 대의 벽을 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갤럭시 Z 플립 5를 보게 되면 크기와 무게 측면에서 전반적인 휴대성 개선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갤럭시 Z 플립 4와 같은 업그레이드 모델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갤럭시 Z 플립 5는 외부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대폭 커지고 삼성 덱스의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패션 아이템보다 기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역변이 이루어졌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폴더블폰을 선보인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발표될 때보다 기대감이 확연하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와 같은 제품은 2-3년차 정도의 대중화로 할 만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지만 폴더블폰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슬라이더블, 롤러블과 같은 새로운 폼팩터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접는 스마트폰이 삼성의 전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가 현실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 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